在日ラジオパケスト系放送局第83回目の放送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第1部は日本のメディアが伝えない週刊韓国ニュースです。本日は、西田隆さんが別のイベントに参加している関係で、ちょっと今日は一人やら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今後はこういうパターンも増えてくるかもしれませんので、まずですね、たくさんのニュースを扱うことは一人でやった場合はできませんので、私、キム・サンホンのファクトラブ、韓国風は庶民が生存できる社会に転換できるかの瀬戸際にあるというですね、副題はそう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3つだけ、ですね、短いニュースを3つだけお届けしてですね、その何がフェイクで何がファクトなのか、韓国で今本当に何が一番問題になっているのか、日本でいう報道されている、韓国の不正とかですね、そういうものは、ムン・ジェイン政権の情報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フェイクニュースで彩られています。特にワイドショーなんかでですね、コメンテーが言ってることはほとんど嘘、フェイクと言って過言でないと思います。それでですね、私が気になったいくつかのどのようにフェイクニュースが作られているのか、それというものをですね、ちょっとお伝えできればなと思いまして、やっていきます。やりたいと思います。それでもう一度ニュース。3つ、IMF がですね、今回韓国の、主要国家のですね、今後5年間、2026年までの、財政の健全性をですね、国家の負債などの予想値を発表した。これが、現実と違う数値になっている、置き換われているんですね。それを伝えたいと思います。それをまず見ていただいて、その後に、このファクトチェックとしてのチェ・ベグン教授がされている発言をですね、ちょっと、長いものがあったのですが、15分ぐらい、10分以上のものを短くしました。それで、聞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それで、韓国が本当に直面しているですね、ファクト、これはですね、深刻な問題は人口危機なんですね。こちらのことを、この3つについてですね、聞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ではもう早速いきますね。手短にやら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じゃあ、まず、こちらの IMF が、発表した、経済、各国の財政、とか債務について、債務についての、予想値に関する、2026年までの予想値に関するニュースをお聞きください。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나라 빚이 앞으로 5년 동안 가장 빨리 늘어날 거라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나라 돈 씀씀이가 확 늘어나긴 했지만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IMF가 내놓은 재정 보고서입니다. GDP 대비 우리 일반 정부의 채무 비율은 올해 53.2%, 하지만 5년 뒤엔 69.7%로 16.5%포인트나 급증할 거란 전망을 담았습니다. 주요 35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복지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또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재정 적자라든지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반면 캐나다와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앞으로 5년 동안 채무 비율을 줄여나갈 거라는 게 IMF의 분석입니다. 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곳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에스토니아와 체코 등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지출이 당분간 거의 줄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IMF가 분석을 한 탓에 이런 전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재정 준칙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이후에 올해까지 전화된 그런 조건들을 반영하면 또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이제 좀 있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큰 씀씀이 확대를 예고한 데다 재정 준칙은 넉 달째 논의조차 못한 상태여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はい、今のですね、見ていただいて、韓国がとても悲観的な未来、将来、2026年までにとても悲観的な経済予想がさ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これはですね、IMF による分析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けど、これは全くのフェイクです。IMF は分析をしてません。各国から挙げられた資料をそのまま載せているというのは現実なんですね。ここにトリックがあるんです。はい。これをですね、チェ・ベグン教授という方が、韓国、私は思うにはナンバーワンの経済学者の方だと思うんですけど、ファクトチェッカーですね、の方が解説されているので、そちらのニュースを見ていただいて、またご説明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채무 비율이 급증했다, IMF가. 근데 그 교수님께서 작년 내내 나와서 하셨던 말은 IMF가 한국의 재정 지출을 느리라고 한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상반된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IMF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예.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이제 5년 뒤에 70%가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문재인의 선심 정치에서 나라빚 증가 속도가 선진국 최고 수준이 된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어요. 2026년까지 전망치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6년 만에 20%포인트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쭉 나왔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주요 국가들 보게 되면요. 예. 뭐 싱가포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20%포인트가 돌파했고요. 6년 만이 아니라. 예, 1년 만에요. 예. 그다음에 뭐 미국을 비롯해서 뭐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아니 독일은 빼고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이런 나라들은 2년 만에 돌파를 했어요. 20%포인트를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작년 코로나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뭐 6년 만에 이렇게 한다. 이제 수치상으로 들으면 이제 그러니까 너무 과장한다는 게 있고요. 선진국 중에 최고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IMF가 이제 발표하는 게 5년치를 이제 그러니까 IMF가 이제 4월 달하고 10월 달에 경제 전망하고요. 예. 재정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요. 정기적으로요. 예. 예. 정기적으로 발표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제로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거와 준해가지고 5년에 한 번, 이제 5년치를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라는 걸 매년 발표합니다. 앞으로의 5년치를. 그렇죠. 발표하는데 그 자료가 이제 그러니까 IMF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이게 참고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국가 채무가 증가하려면은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냐의 결과에 달려 있어요. 그렇겠죠. 예? 예. 정부 수입의 증가 속도하고 예. 정부의 지출, 예. 돈 씀씀이 증가 속도하고 보게 되면요. 정부 수입의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걸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드디어. 그 지출 부분은 분명히 다른 G7 국가,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데 두세 배. 네. 근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도 더 낮도록 예. 추정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근거가 되려면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예. 굉장히 낮게 평가를 그렇죠. 하는 겁니다. 성장률하고 되게 비례하기 때문에 세금은 안 걷어들일 잘 안 걷어들여질 것이다를 전제해버린 거냐? 그렇죠. 왜 그렇게 전제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내막이 있다는 겁니다. IMF가 다른 나라들 일반적인 국가들의 재정을 어떻게 알아요? 다 그 나라들에서 주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재부가 원래 이제 국관을 지키는 것이고 보수적으로 네. 운영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러다 보니 돈을 덜 쓰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프로젝션 그렇죠. 예상치를 저쪽에 던지고 재정을 더 이제 그러니까 조이는 이제 수단으로 이제 분위기로 활용을 하죠. IMF 쿠션 맞고 돌아와가지고 네. 바로 IMF도 경고했다. 그렇죠. 그런 기술이 있군요. 이거는 전문가 아니면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는 거네. 그렇죠. はい、いかがだったでしょうか。ですね、まず IMF が、発表した数値っていうのは、
分析し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これはですね、各国の財政部、日本で言えば、財務省が出した数値をそのまま、載せて発表しているだけなんですね。それで他の国っていうのは、他国は普通、自分の国をよく見せるっていうのが普通じゃないですか。特にこの、コロナに関して財政出動がですね、かなり大きくやってるので、今後の展望として、いや、今後は良くなりますよと、健全化されていきますよっていうポーズを取るのが普通なんで、5年後の数値っていうのは、希望的に満ちた数字を出すんですけど、韓国の場合は、6年間で 16.5% 上がるとんでもない状態だっていうんですけど、他の先進国はもう1年で 20% 以上みんな上がっちゃってる、1年でも上がっちゃってるんですよ。で、韓国はすごく健全なんですね。もし上がったとしても 70%、国家の GDP の 70% って他の国にはもうとっくのとこにもう、平均で 80%、70%、80%、90% いってますからね。それに来たら韓国というのはすごい健全なんですけど、これはなんでこういう発表になるかって言ったら、実は企画財政部が、韓国の企画財政部、韓国の財務省ですよね。そこがお金のですね、その出費をさせない、自由にさせない、自分たちの利権を守るために、わざと、自作自演でやってるんです。自分たちが出てた資料を IMF に出させて、それで自分たちはこんな大変だから財政主導をさせないようにしてるんです。それで今回の民主党が負けた、補欠選、ソウル市とプサン市長の補欠選で負けた理由も、この財政出動を、させなかった企画財務部、企画財政部のかなり意図的なその行動が見られるんですね。ですから自作自演の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まず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次はですね、今言ったのは正直言って全然心配にならないことなんですけど、実際韓国が今一番問題になっているのは何なのかって言ったら人口問題です。これが解決できなかったら韓国は本当に、もう後進国、日本と同じようなですね、衰退国になっていく可能性が高いと思われます。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UN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가 지난해와 같은 1.1명에 머물면서 2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198개 나라 가운데 198위를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세계 꼴찌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작성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명으로 세계 최고인 니제르의 6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1.9명인 북한보다도 낮습니다. 유엔 추산 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서라 우리 정부의 통계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는 건 같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엔 12.5%로 일본과 싱가포르보다는 높았는데 올해는 12.3%로 더 낮아지며 일본과 공동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6.6%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세계 평균 9.6%를 훌쩍 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며 이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을 경계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 정책을 비롯해 여러 방안이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으로서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감소까지 겹쳐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은 올해 더욱 가속화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はい、ですね、今の、人口減、出生率、出産率、女性の一生涯に産む人数が 1.1 人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したけど、実はこのコロナでですね、婚姻率がもう結婚自体をこう控えるカップルがもう非常に多くてですね、実際今 0.8 と言われています。韓国は本当にもう危機的状況これを解決できなかったら危機的状況に陥ると思います。庶民があまりにも苦しい。一生働いたって家一つすら持てないっていうのが現実なんですね。それを変えなくち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今まで、その格差、財閥がもう牛耳るとか、その官僚が牛耳るっていうですね、特権階級が有利な社会だった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いですね。これを変えるためには、庶民が、本当に、生ききれる、その息を吸いながら、自分がコリアンである、韓国人であるという自負心を育みながら、社会を維持できる制度社会に変えていくのは、本当に今が瀬戸際にあるというのが私の考えです。はい。本日はこのぐらいにしておきます。감사합니다。